나갈 게 뭐냐면요. 각변환입니다. 그럼 각변환은 말 그대로 딱 용어에서 벌써 각을 변환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각을 어떻게 변환할 건데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배웠던 각도들은 웬만해서는 뭐 30도, 그리고 60도, 90도, 더 나아가서는 한 180 정도까지, 여기까지밖에 대부분 안 구했어. 그치?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값들을 뭐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야. 사인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2 파이는 다시 0이야. 이런 걸 찾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일명 무슨 함수라고 하지? 바로 주기함수라고 그래. 그럼 이 주기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사인 450도 좀 구해줄래?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인 몇 도? 뭐 150도 좀 구해줄래?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저걸 무턱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450도는 한 이쯤일 거야. 요때 값이 뭘까라고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엔 각을 변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큰 각도를 주더라도 걔를 최소한의 특수각까지 다운을 시켜서 값을 찾는 게 바로 각변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가 있었다라고 쳐볼게. 그럼 사인 120도 크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도 분석할 수 있냐면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걸 호두법으로 바꾸면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것과 같지 않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럼 이거는 과연 어떻게 각이 변환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한번 우리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만약에 지금 90도에다가 30도를 더 가달라 그랬으니까 90도 간 다음에 30도를 더 간 이만큼이 지금 120도지 않냐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여기서 A, B, C를 둬가지고 여기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한 다음에 동경 자체가 2, 4분면이니까 사인 땅이네. 그래서 부호를 플러스라고 대답하게 될 거야. 물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뭐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시다시피요, 결국엔 이 삼각형을 만약에 이쪽으로 갖고 온다고 한들 길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큰 각도여도 그 삼각형을 다시 1, 4분면의 각도를 갖고 와서 그 다음 따진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만 신경 써서 마이너스 플러스 써줘도 문제는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동경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1대 루트 3대라고 하면 루트 3, 있었다라는 거야. 요게 동경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 몇이니까? 2니까 우린 바로 여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근데 우린 저걸 다시 어디로 갖고 갔어? 굳이 1, 4분면으로 갖고 가도 어차피 결과는 여기는 1이고 여긴 루트 3이고 여긴 2니까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나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하나 부호를 제외하고는 값은 어때? 똑같겠지. 절대값 값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각도여도 결국엔 1, 4분면 각도로 갖고 와서 따져준 다음에 원래 2, 4분면 동경이었으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각변환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큰 동경도 결론적으로는 1, 4분면으로 갖고 와서 따져도 어떻다? 값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선생님 사인 2분의 파이로 시작한 경우에는 바로 누구로 바뀌냐?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 뒤에 있는 각도를 쓴 6분의 파이랑 절대값 값이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따져주면 90도에서 30도 더 가면 몇 사분면? 2, 4분면. 2, 4분면은 사인 땅인데 사인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얘가 바로 코사인 30도랑 값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해놓고 여기가 90도 더하기 세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인 해놓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거나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거나 등등등 이런 두 가지 모양꼴로 바꿔질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각도를
각변환 한번 호도법으로 바꿔서 나타내보면 2분의로 시작하는 유리수 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로 시작하는 유리수 파이 플러스 세타, 또는 1파이로 시작하는 정수 파이 더하기 세타, 2파이로 시작하는 정수 파이 세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리가 돼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처럼 120도는 2분의 파이에다가 30도를 더한 거고, 또 다른 아무거나 각도를 말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2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얘는 몇 도고 270도고 거기다 30도 더하니까 얘는 300도일 거고, 그리고 얘는 또 엄청나게 더 큰 값이 나올 거고 등등등.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엄청 큰 각도를 봤을 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먼저 모양을 바꿔야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20도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야. 어떻게? 이 120을 선생님은 90도 더하기 30도로 바꿨지만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 180도에서 60도를 빼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맞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방법으로 풀까요? 이 방법으로 풀까요? 라고 하면 방법은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뭘 따질 때? 부호를 따질 때 사분면을 조심하자 이거야. 90도에서 30도 더 가면 몇 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180도에서 60도를 거꾸로 후진하면 얘도 2사분면이니까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의 차이지 사실상은 같은 사분면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저 120도 말고 조금 더 애매한 거 한번 가보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좀 각도가 더러운 거 뭐 없을까? 135도요? 그래, 135도 말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머릿속에 선생님도 각도 저 새끼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떨 때는요, 선생님, 2분의 3, 예를 들어서 코사인 2분의 3파이, 그냥 숫자로 먼저 해볼게. 60분법으로. 270도에서 30도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또 어떻게, 조금 더 숫자 더러운 거 없나? 애매모한 거? 싫다니까? 미안해, 알았어. 한 여기가 60도면 420도지. 420도. 이거 좀 숫자 좀 낮출게. 잠깐만. 180도로 해볼게. 180도 더하기 270도, 270도. 모르겠다. 생각 안 난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그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렇게 2분의로 시작하는 거에다가 세타를 더하거나, 파이, 2파이, 정수 파이로 시작하는 거에다가 세타를 더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바꾸는 건 팩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타는 항상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타들은 항상 무슨 각이어야 되냐? 바로 예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만약에 선생님 제가요, 내 마음대로요, 사인 한 350도를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 사인,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더하기? 270도 더하기 몇 도? 8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60도에서 10도를 빼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행히도 문제가 없는 게 80도가 됐든 10도가 됐든 다행히도 얘네 둘은 무슨 각이라고 해요? 예각이라고 해요. 90도보다 작은 걸 우리가 예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각도가 크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180도에다가 뭐로 바꿔요? 170도를 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각도가 예각이 아닌지만 왜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거야. 문제는 언제 생길까? 그치, 바로 부호를 따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여기가 120도죠. 여기가 120도.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몇 도예요? 60도죠. 그럼 물어볼게요. 60도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맞잖아. 얘가 그대로 합동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가 몇 도죠? 60도나 마찬가지죠. 그럼 잘 봐. 원래 120도 동경이랑 60도 동경이랑 어떻다? 같더라. 단지 뭐만 차이가 있더라? 부호만. 즉 무슨 쭉 대칭한 거니까? Y축 대칭한 거니까 부호만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동경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그 삼각비를 읽어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예각이 아닌 예각을 벗어난 둔각이 되면 180도 간 다음에
난 조금 더 가서 뭔가 사분면을 결정해야 되는데 얘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 더 반바퀴 더 돌아버리는 순간 동경이 어떻게 돼버려? 아예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 자체는 부호도 따지기도 힘들고 동경의 차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각변환을 할 때는 이 뒤에는 항상 무슨 각도여야 된다? 예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식을 알려드릴게. 만약에 여기에 정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코사인 정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정수 파이 더하기 세타로 내가 만약에 각을 쪼개거나 아니면 사인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리고 탄젠트 2분의 정수 파이 플러스 세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만 정수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2의 배수면 안 된다. 왜? 2의 배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올 거니까. 그럼 얘처럼 내가 어떤 엄청 큰 각도가 나와서 걔를 뭔가 자꾸 주기성을 이용해서 다운 시키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정수 파이는 너무 단순한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 동경이나 한 바퀴 돌고 와서 동경이나 두 바퀴 돌고 와서 동경이나 어떻겠어? 똑같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 정수가 붙었을 때는 사인은 어차피 물어봐도 항상 사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코사인도 코사인, 탄젠트도 탄젠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뒤에는 예각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뭐겠어? 마지막에 꼭 뭐를 따져줘라? 부호를 따져줘라. 근데 부호 따질 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 각도를 따졌을 때 이 각도를 물어보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별하라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4분면 각도가 나왔어. 거기서 사인은 뭐가 나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4, 4분면 나왔어. 그럼 여긴 누구 땅? 코사인 땅. 근데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2, 4분면 나왔어. 그럼 사인 땅? 근데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더라 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정수 파이 더하기 세타의 4분면이 요 앞에 있는 각도의 부호를 결정하면 최종 마지막 답의 부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 실수 많이 하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왜 여기서 실수 많이 하냐면 얘처럼 2분의 1로 시작하는 정수 파일 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나서 탄젠트는 이 새끼들 지네들은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네? 그럼 나는 바꿀 데가 없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지 혼자 빡쳐서 역수를 취해버려요. 자기는, 탄젠트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부호입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우야. 4, 4분면 나왔다 칠게. 4, 4분면은 누구 땅? 코사인 땅이지. 근데 누구 물어봤어? 그럼 부호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어요. 근데 뭘 실수하냐? 선생님, 4, 4분면 각도인데요. 전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4, 4분면은 코사인 땅이니까 코사인 대답해야 되니까 플러스겠네요. 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새로 바뀐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각도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마이너스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내볼게요. 앞에서 주구장창 연습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물어봤어. 그럼 자, 2파이 정수 파이니까 뭐로 바뀌어요? 사인 그리고 3분의 파이.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 갔어요. 몇 사분면? 누구 땅? 모두의 땅. 그래서 얘는 아마 답이 플러스일 것이다 라는 거야. 한 번 더. 탄젠트 10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오케이, 정수 파이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10파이면 몇 바퀴? 5바퀴, 새끼야.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 그럼 몇 사분면? 누구 땅? 모두의 땅. 그래서 플러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 자, 사인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왔다라는 거야. 2분의 1로 시작하는 7파이다. 그럼 얘 뭐로 바뀐다? 코사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각도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부호 따져봅시다. 2분의 7파이면 몇 파이 돌고? 얘가 3파이면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간 다음에 반에 반 바퀴 더 갔어. 거기서 60도 후진했네. 몇 사분면? 누구 땅?
탄젠트 땅에서 사인 물어봤으니까 그치, 얘 마이너스라고 대답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탄젠트 2분의 5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일단 2분의 5파이니까 뭐로 바뀌어? 탄젠트 4분의 파이 분의 1로 바뀌더라. 2분의 5파이면 한 바퀴 반의 반 바퀴. 그치? 그 다음에 거기서 45도만큼 더 갔네. 몇 사분면? 2 사분면. 누구 땅? 사인 땅. 사인 땅에서 탄젠트는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일단 어디요? 아이, 저 참 무식한 거 질문하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처음이에요. 그걸 질문한 사람은. 맞아, 처음이야. 기특한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요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지. 아주 좋으면서도 하찮은 질문이다 이거야. 일단은요, 우리 요 앞에 정수가 됐든 2분의로 시작하는 정수 파이는요, 맞습니다. 항상 양수여야 돼요. 왜냐면 요 앞에 있는 게 결국 우리에게 주기성을 뜻하는데, 뒤로 도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돈다는 전제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갔을 때는 어떻게 풀죠? 라고 하면, 일단 우리 사인은 무슨 함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혹시 기억나요? 기함수가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했죠? 바깥으로 뱉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선 얘를 마이너스로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이너스 튀어나가. 그래서 이 앞에를 바로 양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각변환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 자체는 일단 뭐로 바뀝니까? 2분의 파이로 시작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조심하세요. 2분의 파이만큼 갖다 후진하면 1, 4분면인데 모두의 땅이니까 플러스인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정답이더라 라는. 3분의 마이너스 파인데 저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아, 어디요? 여기요? 네. 아, 여기서는 이 각도를 갖고 오는 것 뿐이에요. 각도를 갖고 오는 것 뿐이고, 이 마이너스는 부호를 따질 때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전체 이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아니, 그래 말했잖아. 그래서 예각을 주는 거야. 예각은 그 예각에 의해서 사분면을 확 넘어가진 않아요. 넘어가거나 지나가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의 파이에서 갔다가 뒤로 오면 사분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각도 자체가 몇 도야? 90도에서 60도 빼면 30도죠. 그거 30도 자체는 어차피 1, 4분면 각도잖아. 그럼 얘를 그냥 갖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이 마이너스는 아니라니까. 이 마이너스는 말 그대로 4분면, 이 동경이 아까도 말했잖아. 어떤 친구는 150도를 90도에다가 60도를 더하는 걸로 평가할 수 있지만 180도에서 30도를 빼는 거라고 쓰는 거잖아. 단지 이 150도라는 걸 표현할 때 작은 각도에서 큰 각도를 더할 건지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뺄 건지에 대한 표현의 차이인 거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실질적으로 이 각변환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이 마이너스는 언제만 쓰냐? 이 전체의 뭘 따질 때? 부호 따질 때. 얘도 봐봐. 90도에서 60도 가면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이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180도에서 30도 뒤로 가면 몇 사분면? 똑같다라는 거지. 즉 이게 더하기고 이게 플러스여서 한 놈은 사분면을 확 지나가 버리고 한 놈은 사분면을 안 지나가고 그 정도의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랑 30%랑 같지 않잖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아니지. 잘 봐봐. 알았어. 아니 그걸 설명해 줄게. 그 이유가 있어.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게 너네들 이런 거야. 얘는 60도인데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사인 물어봤다 칠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뭐로 바뀌어?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2, 4분면이니까 플러스지. 그럼 얘는 사인 180도 빼기 30도야. 그럼 얘 뭐로 바뀌어? 사인 30도로 바뀌고 2, 4분면이지. 그럼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른 값이지 않냐라는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우리가 동경을 표시하면 잘 봐봐. 그 이유가 있어. 잘 봐. 코사인 90도에서 60도만큼 더 가면 요 동경이었지. 그럼 우리가 요걸 요렇게 내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몇 도야? 30도지. 그럼 여기가 길이가 몇이야? 1대. 아이고. 1대. 그리고 30도? 루트 3대. 아니지. 이거 30도야. 30도면 삼각비가 어떻게 돼? 1대, 루트 3대. 이렇게 가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 요 그림 그려볼게. 요 그림은 180도에서 30도만큼 거꾸로 오래. 180도에서 30도만큼 거꾸로 오래. 180도 갔다가 30도 거꾸로 왔대. 똑같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진짜로 이해 가는 거 맞아? 자, 그럼 시작할게. 코사인 60도가 몇이야? 사인 30도는? 왜 같은 값이 나올까요? 내가 말했잖아. 얘는 90도 간 다음에 조금 더 간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만약에 코사인 물어보면 뭐야? 근데 여기 30도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 여기 60도잖아. 여기가 60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90도에서 60도를 더 갔을 때는 여기가 30도니까 코사인 60도를 말할 땐 이쪽 기준으로 삼각형을 말하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얘를 말할 때는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가 똑같이 몇 도였어? 150도고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30도잖아. 근데 우리 사인 30도 말하면 이것분의 이거잖아. 미안.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90 더하기 60도나 180도 빼기 30도나 사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디 페이지냐면 여기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한 거야. 얘들아, 이거 공식 외우면 죽는다. 외우지 마. 좀 이따 해줄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한번 가볼게. 내가 혼자 풀고 가볼게. 14번 문제 한번 봐볼게. 14번. 자, 이거 그림 그려보면 바로 아는데 14번 봐봐. 일단 물어볼게. 사인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일단 뭐가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 그 다음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각변환을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사실상 얘는 뭐로 바뀌어? 그럼 아직은 부호 안 따져준 거야. 180도 간 다음에 30도 더 가래.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누구 땅? 탄젠트 땅. 근데 사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다시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 마이너스는 안쪽에 있는 각도를 빼준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건 이 각도가 3, 4분면이니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 코사인 3분의 5파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보이지. 어떤 학생은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로 갈 거야. 근데 3분의 2파이가 무슨 각도가 돼버려? 둔각이 되니까 위험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뀔 거야?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갈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뭐로 바뀌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3분의 파이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돈 다음에 뒤로 60도만큼 가래. 그럼 몇 사분면? 4, 4분면. 그럼 누구 땅? 코사인 땅. 코사인 땅에서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마지막 곱하기 탄젠트. 어쨌든 탄젠트 구할게. 선생님, 탄젠트 마이너스래요.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일단 빼주겠죠. 얘는 각변환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제 그럼 답 말해볼게.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는 탄젠트 60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곱하고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누굴 해달래?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걸 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왜 이 각변환이 되는지를 원을 그려서 한 번 더 증명해 줄게. 원을 그리면 바로 이해가 가거든. 자, 일단은 요거 설명한 다음에 바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다 각변환이어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필수예제 11번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11번. 자, 일단 머릿속에 좀 와라뒀으면 하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뭐죠? 그렇지.
좀 늦게 나와서 놀랬어요.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데 이게 충격적이게도요. 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베타도 더했을 때 1 될 때가 있고요. 코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베타를 더했을 때 1 될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곱했더니 1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건 너무 익숙하게도 서로 반대되는 삼각함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1 나온다는 건 알아. 근데 여긴 보면 같은 사인이야. 같은 코사인이고 심지어 얘는 탄젠트인데 둘이 곱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1 나올 때가 있어요. 저 1 나오는 이유가 바로 각변환 때문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유나야, 네. 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89도랑 한번 더해보겠니? 라고 시키는 거야. 어떻게 더해요? 전 89도를 모르잖아요. 이러겠죠. 그러면 너 각변환 배웠잖아, 새끼야. 이거 바꿔봐. 얘를 사인 제곱 89도를 어떻게 쪼갤 수 있지? 그치. 90도에서 1도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맞아? 근데 호도법으로 바꾸면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도란 말이야. 근데 유나 2분의 파이면 뭐로 바뀌지? 코사인으로 바뀌고 1도라고 쓸 거야. 그 다음 90도 간 다음에 1도 후진하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누구 땅?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사인 제곱 1도랑 코사인 제곱 1도랑 만나서 뭐가 돼?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같은 각도끼리 제곱해서 더했더니 1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1도와 89도를 더하면 90도가 될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바로 90도가 나오면 바로 얘는 항상 1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사인하고 사인 제곱 35도는 사인 제곱 몇 도랑 더해야 1이 나오겠다? 55도랑 만나면 아마 1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제곱 1도부터 사인 제곱 90도까지 더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빨리 이거 해야지. 1도랑 89도, 2도랑 88도, 3도랑 87도. 그러면 1이 계속 나와. 그럼 1이 총 몇 세트가 나오냐 이거지. 1부터 89까지 2개씩 묶여서 나오니까 몇 세트? 44세트. 그리고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새끼 누구? 사인 제곱 45도가 있겠지. 그리고 맨 뒤에 누구 있어? 따라서 답은 44 더하기 우리 사인 제곱 45도가 몇이야? 제곱하면 2분의 1. 코사인 90도가 사인 90도가 뭐 나와? 그래서 정답은 45 더하기 2분의 1인 2분의 91.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제곱이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왜냐면 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뭐죠? 사인을 90도에서 1도를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하고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제곱 붙으면 기분 좋은 게 하나 있거든. 바로 뭐냐면 방금 유나가 말한 대로 원래 거 구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니까 얘가 혹시 무슨 부호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곱일 때는 부호를 안 따져줘도 돼요. 마지막에. 그 대신 뭐는 꼭 따져야 될까요? 홀수 차수들은 따져줘야 돼요. 왜? 여기가 3차이거나 5차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걔를 3승하면 음수가 튀어나오고 5승에도 음수가 튀어나오니까 이 위에가 짝수 차수일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자? 그냥 없애자. 부호 따위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코사인도 어떨까? 사인을 그냥 평행 이동만 한 게 코사인이니까 똑같다. 얘네 둘이 더해서 90도 나오면 1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러면 왜 탄젠트는 곱하기일까요? 라는 거야. 코사인하고 사인은 더하기인데 왜 탄젠트는 곱하기냐? 한번 가볼게. 잘 봐. 탄젠트 우리 1도랑 탄젠트 89도를 한번 곱해볼게. 자, 한번 바꿔볼게. 상우야, 우리 이거 이거 어떻게 바꾸죠? 각변환 하려면 몇 도에서?
에서 뭘 빼면 돼? 1도. 근데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얘 뭐로 바뀌어야 돼? 각변환에 의해서? 탄젠트 1도 분의 1로 바뀌겠지. 그리고 1사분면 각도니까 플러스고. 근데 얘네 둘이 더한다고 해서 문제 생겨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했더니 90도가 되면 바로 둘이 곱했을 때는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두두두두두 탄젠트 89도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거 아세요? 탄젠트는 90도까지 못 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탄젠트 90도가 뭐니까? 무한대니까. 그치? 점근선이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보세요. 얘랑 얘랑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1. 얘랑 얘랑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1. 그럼 조심하세요. 1을 몇 번 곱하죠? 44번이죠. 그럼 1을 44번 곱하면 뭐 나오죠? 저런 애가 100명 중 99명이에요. 1을 44번 곱하면 44가 나온대요. 1을 44번 곱해. 1을 44번 곱하면 44랍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자, 1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 누가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탄젠트 45도가 있겠죠. 근데 운 좋게도 탄젠트 45도도 1이니까 답은 1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아니라 같은 각도끼리도 더했고 곱해도 1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항상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좀 하나 신기한 거 있던데요. 뭐 새끼야? 이랬어. 어떤 문제집은요 요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물어보던데요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니 1도랑 179도랑 곱하면 큰일 나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들아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중간에 이제 사인 제곱 89도가 있을 거고 사인 제곱 90도가 있을 거고 사인 제곱 91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물어볼게요. 어차피 얘네 둘은 만나서 뭐가 돼요? 1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방금 한 대로 뭐 하면 돼요? 1, 1, 1 가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요 혼자 어차피 사인 90도 어차피 몇이에요? 얘도 혼자 독단적으로 놀아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라는 거야. 91도부터 180도까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91도 자체가 뭐예요? 또 90도 더하기 1도죠. 그럼 얘는 또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빠졌다. 코사인 1도로 바뀌어요. 그쵸? 그럼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또 뭐가 자, 이렇게 간대. 그럼 얘 그 다음 거 뭐겠어? 그럼 얘는 오히려 여기 사인 제곱 179도는 뭐겠어요? 코사인 제곱 80. 그치? 또 뭐 돼요? 11111 되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지 혼자 저 뒤에 또 혼자 덩그러니. 코사인 어차피, 사인 어차피 180도가 몇이에요? 0이잖아. 얘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여기 따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91도여도 결론적으로 걔는 다시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뀔 거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다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풀 거니까, 똑같이 나는 바꿔서 각변환을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좀 이해가 가나?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한번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이거 대답 못하면 한 대 맞을 거야. 18번 한번 봐봐. 191쪽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코사인 제곱 10도, 20도, 30도, 30도, 70도, 80도. 자, 물어볼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만나서? 20이랑 70이랑 만나서? 맞아요. 네? 10도랑 80도도 하면 90도잖아요. 20도랑 70도도 하면? 오케이. 그럼 1이 몇 개 나오겠다? 몇 세트 나오겠다? 4세트 나오겠다. 답은 4. 이렇게 되겠죠. 밑에 탄젠트 봐봐. 1, 2, 3, 4, 5, 6, 7, 8, 89. 탄젠트를 신기하게 뭐로 나온다? 곱하기로 나온다. 그러면 1, 1, 1, 1, 1. 1이 몇 개? 4개. 그럼 유나 44겠네? 아니요. 그럼 1이 나올 거고, 가운데 탄젠트 몇 도?
그렇지. 그래서 걔도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이제 각변환이에요. 사실상.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거든요. 근데 삼각함수 최대 최소는 우리 요거 저번 시간에 아마 요거 다뤄줬었죠, 제가. 한 명 딱 시키면 끝나요. 지훈이가 대답할게. 저희 못하면은 자, 가볼게, 지훈아. 최대값, 최소값, 주기,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y축으로. 끝.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놓고 있는 민유한테 한번 가볼게요. 자, 민유야, 최대값, 최소값, 몰라요?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자, 최대, 최소 없습니다. 자, 주기. 주기. 아, 몰라서요. 없어요가 아니었어. 몰랐어요. 몰라요. 자, 최대, 최소는 없죠, 당연히. 탄젠트는 최대, 최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 주기는 원래 탄젠트 주기가 뭐예요? 파인데 x 앞에 있는 숫자고 절대값을 알아서 얘가 새로운 주기가 되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탄젠트만 갖고 있는 놈이 누구죠? 탄젠트만 가지고 있는 거 점근선. 점근선의 가장 기본값은 공식이 뭐죠? x는 n파이 플러스? 그렇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점근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영향 받아? 쭉 압축시키거나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키거나 하지. 그럼 쭉 압축하거나 늘린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누가 결정을 해요? 주기. 그래서 이놈의 새로운 주기는 가장 기본값인 점근선 공식에다가 주기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됐어?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다운됐잖아. 그럼 점근선도 다운돼야지. 얼마만큼? 그리고 x축으로 얼만큼 옮겼어? 마이너스 8분의 8.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최종 새로운 점근선이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이 정도는 밀어 넣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오늘 좀 너무 타이트하게 빨리 가서 문제인가? 안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삼각법칙은 솔직히 말할게. 삼각법칙은 나한테 30분만 주면 돼. 그럼 웬만해서 삼각법칙은 안 틀려. 왜냐면 내가 특강을 하고 있잖아. 대수특강. 삼각법칙은 한 3, 40분 개념 설명하면 문제들을 다 풀더라고. 그냥 공식만 쓰면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195쪽이에요. 195쪽. 얘들아, 나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 193쪽에 필수예제 12번 봐봐. 너네 여기 보면 대답해봐. 사인 빼기 2 코사인 삼각함수 2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없어요, 아직. 왜죠? 뺀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그치? 우린 값 빼기 값만 알지 식 빼기 식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 얘 못 풀겠네요 라고 봤더니 코사인 안에 봐볼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x래요. 그럼 얘 뭐로 바뀌어야 돼요? 2분의 파이로 시작했으니까 사인 x로 바뀌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앞에는 사인 x가 그대로 나오고, 좀 빠른가? 뒤에는 뭐로 바뀐다고, 지훈아? 사인으로 바뀌는데 사인 x를 쓰고 부호 따져줘야지. 190도 간 다음에 조금 더 가래. 그럼 몇 사분면? 누구 땅? 사인 땅에서 코사인 물어봤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뒤에 3을 더하겠죠. 그럼 우리가 알던 졸라 유명한 식이 나오겠죠. 지훈이가 마무리하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당황해서 그러는 거야. 그 밑에 보시면 최대값 6, 최소값 0. 바로 답 나오죠.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절대 함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절대 못 물어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최대 최소 구하셔. 못 구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게요. 이과 손 들어봐. 빨리. 이과. 자,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어디서? 미적분 2에서. 미적분 2에 가면 전혀 관련 없는 삼각함수 2개를 합성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과생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과가 우스운 줄 알았죠? 이거 너네들 이과 큰일 났어요. 나중에 가시면 지금 배우는 건
이과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제 이응자를 그릴까 말까예요. 요거 여기서 다도? 다도. 이제 대수 정도 배우면 이제 이응자 하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에 이제 미적분 1, 2를 배우면서 나는 비로소 이과군요. 딱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다 포기하면 이제 그냥 2 되는 거예요. 2. 2 되는 거고, 그냥 걔는 뭐 그냥 벌레 되는 거죠. 벌레 돼서 그냥 이제, 그치. 우리 학교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뭔가 되게 오래된 하숙생처럼 옷 입고 다니고 3학년 되면은 그러면 체육복 바지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가 돼가면 돼요. 머리 이 키우고 이러면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4쪽은 넘어가시고요. 195쪽 좀 봐볼게요. 요거는 또 기가 막히게 또 쉬워요. 여러분, 아까처럼요, 삼각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빼라고 했으면 아마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뭐로? 사인으로 바뀌거나 코사인으로 바뀌거나 탄젠트로 바뀌어서 너네가 알고 있던 함수 하나의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 14번 보면 무슨 식으로 나왔죠? 2차 식으로 나왔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필수 유형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에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 최소 찾아달래. 자, 그럼 너네들 막 뭐 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 저걸 인수분해 가능해요? 와씨, 개천재인데요? 저 인수분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가 꼴보기 싫어? 코사인과 사인이 둘 다 공존하는 게 싫어. 저걸 한 문자로는 바꿔야 돼요, 최소한. 그럼 물어볼게. 코사인으로 사인을 바꿀까? 사인 제곱을 코사인을 바꿀까? 어떻게 바꾸죠? 그렇죠.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거예요.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니까?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를 꼭 땡땡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뭐? 2차 함수처럼 보여요. 단지 뭐에 관한? 코사인에 관한 2차 함수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코사인에 관한 2차 함수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코사인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근데 선생님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코사인이 뭐였으면 좋겠어? X였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두 글자 뭐를 할 거야?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을 한번 X로 치환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로 바뀌더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 3학년 때까지 제 명언을 기억하세요. 뭐였죠?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걸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가인 너 나한테 배웠었냐? 마포관에서? 쟤 나한테 배웠어, 저 새끼. 자, 너 말해봐, 이가인. 난 너 가르쳤어. 치환하면? 너 어떻게 알아? 그래? 그래요?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고3 때까지 치환이라는 걸 하시면요. 무조건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 치환에서 범위가 안 바뀌는 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범위가 아무것도 안 줬죠. 문제에서. 근데 문제에서 아무 범위를 안 줬다는 건 어떻다는 전제하죠? 모든 실수라는 전제야. 그 말 뜻은 여기서 이 세타 값은 사실 모든 실수라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코사인을 뭐로 치환했어? 그럼 너네가 세타를 여기다 아무리 넣어도 너네가 좋아하는 졸라 큰 각도든 졸라 작은 각도를 넣든 항상 코사인은 최대 뭐를 못 넘어요? 최소 뭐를 못 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치환한 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라고 범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는 치환이라는 걸 했더니 범위가 바뀌네요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너네 아마 이거 미로쌤한테 공수2에서 배웠나? 합성함수? 합성함수 치환해서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어봤니? 나중에 꼭 배우세요. 아셨죠? 지금은 당장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얘들아 합성함수야. 왜? 엄밀히 따지면 x에다가 지금 코사인을 합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그럼 갑자기 이 문제가 몇 학년 문제로 바뀌어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바뀌는 거야. 나는 삼각함수로 문제를 접근했는데 치환을 해보니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얘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이지. 누구랑 누굴 지나? 0이랑 2를 지나. 그리고 축이 몇이야? 1이야.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1 넣으면 뭐가 나와? 1. 그래서 문제 밑에 답지 보면 최대 최소가 마3과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삼각함수는 이 상태에서 두고 푸는 문제 없어요. 앞으로 삼각함수를 인수분해 아주 쇼킹한 말을 했는데 삼각함수를 인수분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뭐냐면 삼각 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유나가 말한 대로 사인 제곱 플러스 3, 4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진짜 인수분해예요. 어떻게 되죠? 아, 미안. 이렇게.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인 더하기 2 코사인이랑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진짜 이거를 이 상태에서 둔 상태에서 사인과 마이너스 2 코사인이 같던가 1번, 2번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가 반대던가. 그래서 여기서 세타 값을 찾을 때는 유나가 말한 대로 그냥 우리 인수분해하고 얘가 꼭 사인과 코사인이 뭔가 함수라고 생각하고 막 풀면 돼요. 근데 얘처럼 함수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린 저거를 실제로 막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졸라 천재니까요. 코사인 1의 전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물론 되긴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가서 코사인이 1일 때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그럼 우린 다시 나중에 가면 그때의 이 세타 값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코사인이 1이래. 그래놓고 애들 답을 x값 찾으라 했더니 1을 적어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삼각 방정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삼각함수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지금 우리 필수예제 14번 내용이었다. 그럼 얘들아 필수예제 15번 봐봐. 와우, 쉣더. 이것도 뭐 할 것 같아? 두 글자? 그럼 물어볼게. 자, 나 오늘 진짜야. 마지막이니까 나 들어야 돼. 누군지 알지? 예빈이. 예빈아, 너 그냥 이거 필수예제 15번 대답하면 오늘 그냥 끝이야. 네 글자만 대답하면 돼. 너 15번에 필수예제 15번에 1번을 사인을 x로 치환하면 이거 꼭 무슨 함수 같아? 됐어. 시원해. 저 소원 성취했습니다. 네 글자 들었어요. 유리함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오늘 수업이 이제 저랑 2교시가 마지막이니까. 자,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빈이가요. 사인 x를 뭐로 치환했다? 예를 들어 똑같이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y는 x 빼기 2분의 2x 빼기 1. 오, 선생님, 저 얼마 전에 배운 유리함수입니다. 오케이. 그 대신 우리 뭐 했어요, 지금? 뭐 했어요? 치환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봤어. 아무 말 없네? 아무 말 없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일단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 그러니까 요 x는 모든 실수잖아. 정의역이. 근데 우린 sin x를 했으니까 x가 어디부터 어디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미안. 요거 x랑 달라. 나 씨했다. 다른 걸로 해야겠네. k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y는 k 빼기 1분의 k 빼기 2분의 2k 마이너스 1. 그럼 k가 어디부터 어디다? 이렇게 나오잖아. 야, 이거 나 여기 있을까? 나는 이 가위는 내 방식대로 가르쳤는데 저렇게 분명히 까먹었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엄마 걸게, 내가. 자, 반다. 내가 그때 이 가위, 내가 이거 유리함수 최대 최소 찾으려면 뭐 찾으라 그랬어? 저거 봐. 엄마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가인한테 마포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리함수 최대 최소를 틀린 애는 바보야. 멍청이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유리함수를 잘 떠올려봐.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자, 유리함수는 어느 구간을 주나 무조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구간의 양끝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다만 양끝값을 넣었을 때 처음 정의역이 최대일지 마지막 정의역이 최소일지 처음 정의역이 최소일지 마지막 정의역이 최대일지 그거는 결정을 해줘야 되지만 사실상 구간을 벗어나서 최대 최소를 나올 수는 없어. 그 이유가 뭐지? 어떤 멍청이가 범위를 점근선을 줄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범위를 점근선을 포함한 채로 주면
올라가. 그럼 최대가 어떻게 되겠어? 휙 내려가.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없어. 무한대 나와. 그래서 절대로 이 범위가 이 유리함수의 누구를 품고 있을 수 없어? 점근선을 품고 있을 수 없어. 누구의 점근선? X의 점근선. 자, 지유야. 아, 지유래. 민유야. 당황하지 마. 아, 자, X 점근선 뭐야? X 점근선. 너 요즘 많이 힘들어? 수학 많이 힘드니? 요즘 그냥 놓은 채로 다니는 거야, 요즘 학원? 미션이야? 그냥 오늘 학원 나가보기? 그런 거 안 돼? X점근선 뭐 나와? 아니, X점근. 너 유리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X점근선. 분모가 0 되는 값. 2가 여기 안에 있어, 없어? 그럼 답 끝이야. 이거 넣은 게 정답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3분의 마 3. 1 넣으면 마 1분의 1. 그래서 답은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밑에 답 봐봐. 1이랑 마이너스 1 똑같이 적혀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2차 함수 모양 꼴이거나 유리함수 모양 꼴에 만났을 때는 무조건 뭐 한다? 뭐 한다? 치환한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러면 삼각 법칙 못 나가는데. 알려줄 게 많아가지고. 성윤아.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줬어. 그럼 너는 일단 무슨 작업을 할 거야? 일단 치환해서. 그렇지. 치환해서. 자, 차근차근. X로 치환할게. 그럼 넌 사인 세타를 X로 치환했어.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그럼 범위에서 여기선 새로운 범위가 X 범위로 나와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는 아무 말도 안 써 있었으니까 세타는 무슨 범위였어? 아니, 모든 실수. 그러니까 X 값은 어디와 어디였어? 근데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빨리 머릿속에 생각하자. 사인 그래프. 그렇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왜? 사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2파이까지는 제일 작은 게 0, 제일 큰 게 1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위는 0부터 1이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야, 그 다음에 요걸 대답하면 요 새끼는 천재인데. 자, 여러분.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구할 수 있을까요? 왜 구할 수 없죠?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아마 최대 최소 중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없어질 거예요. 왜 없어지냐? 한번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오랜만은 아니고 공수투. X 점근선, Y 점근선. 그 다음 얘 모양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그냥 6? 그렇죠. 6. 오케이. 그럼 얘 몇 사분면에 그려져요? 1, 3, 4분면. 0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야겠죠.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였어요? 0부터 1이죠. 요만큼이 살아남아요. 그럼 얘는 오히려 무슨 값이 없겠어요? 그렇지.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러분 없다도 답이에요. 나중에 가면 보기에 없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해요. 최대 최소가 무조건 꼭 존재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하면 보기에 최대 없고 최소 없다. 없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없다도 답이니까 요건 최소가 없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제 삼각 각변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변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찾은 거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 오늘 금요일 마지막이잖아. 아씨. 그럼 너네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자, 얘들아. 방정식, 부등식을 개념 설명해 줄까? 아니면 삼각 법칙을 개념 설명해 줄까? 난이도로 따지면 삼각 법칙이 훨씬 쉽고, 방부등식은 사실은 앞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 재활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나는 삼각 법칙을 한번 듣고 대수를 마무리했으면 하니까 삼각 법칙을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 214쪽입니다. 얘들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차피 2학기 때 2학년 2학기고 올해 여러분들은 올해 1학년 마지막 겨울방학에 어차피 대수할 건데
지금 대수를 하는 목적은 뭐야? 지금 내신 문제 풀려야 돼? 아니지. 여러분들이 올해 1학년 겨울방학에 2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2학년 반편성을 할 때 2학년도 PM반에서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만, 그럼 그때 대수를 막 30문제 중에 28개 맞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얘는 최소한 지수가 뭔지는 아네. 코사인이 뭔지는 아네. 각변화는 할 줄 아네.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네. 요 정도를 알고 시험을 보자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다 똑같은 환경이야.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야 다음 주에 그 반배치고사 있다 2학년 와서 봐라. 100%예요. 대수 안 듣는 애들은 지수의 지자도 모르고 아마 시험 볼 거야. 그럼 거의 첫 스타트가 거의 뭐 S반이거나 R반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래도 막 지금 막 내신형 문제가 풀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겨울방학에 이거 공수토 한 놈들 아니에요, 어차피? 그쵸? 다 공수토 했었죠. 공수원 했었고. 근데 다시 할 때 어렵잖아. 그것처럼 대수도 똑같아요. 지금은 한번 들어놓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오늘 선생님이 딱 2개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요 2개밖에 없어요. 삼각법칙은. 요 2개밖에 없으니까요. 요 2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사인 법칙. 사인을 이용한 법칙인데요. 사인 법칙은 말 그대로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칙은 뭐냐면 각이 점이 ABC 대문자고요. 변의 길이가 A, 변의 길이가 B, 변의 길이가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둘게요. 그때 쓸 수 있는 법칙이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무조건 삼각형이 원 안에만 들어가야지만이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삼각형만 나와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이용해서 풀 때는 저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 공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인 A 각도분의 맞은편 길이는 사인 각도분의 맞은편 길이는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 공식이 언제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너무 저는 어려운데요. 라는데 얘들아, 이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니야. 너네들도 다 한 번쯤은 그냥 써보고 하면 외워지거든? 근데 애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 하나 그리잖아? 어제도 애들 문제 특강 시간에 풀려보니까 삼각형 하나 그려줬는데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를 어려워하지. 야, 이거 사인 법칙 써봐. 그럼 다 써요. 그냥 갑자기. 코사인 법칙 써봐. 그럼 코사인 법칙 써요. 근데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는지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요럴 때만 쓰세요. 1번. 한 변과 두 각을 줬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각과 두 변을 줬을 때예요. 한 변, 두 각, 두 변, 한 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변이 하나의 각이 2개냐? 한 각의 변이 2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유나야, 변 하나라 그랬지? 자, 그리고 각이 2개라 그랬지? 나 여기 알려줬어. 여기 알려줬어. 그럼 나 이제 뭐만 알려주면 되지? 한 변만 알려주면 되지. 근데 그 한 변이 있잖아요. 두 각이 놓여져 있는 변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 변을 제외한 여기 아니면 여기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이럴 때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30도, 45도, 4cm. 끝. 요럴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어디 구하라는지 아세요? 여기 구하라고요.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해줄게. 요것도요, ABC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한 각이고 두 변이거든요. 여기를 알려줘요. 여기를 알려줍니다. 근데 저 한 각이 어딘 줄 아세요? 절대 끼인 각이면 안 돼요.
여기 알려줘야 돼. 띠인각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 알려주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도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럴 때만 돼요. 자, 4cm, 3cm, 30도. 그럼 꼭 어디 구하라는지 아세요? 여기 각도 구해달라고 그래요. 신기하죠? 자, 선생님, 왜 그러면 이런 규칙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만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왜 콕 찍어서 여기 구하라고 하거나 여기 구하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사인 법칙 써볼게. 시작. 사인.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사인 B분의 4는, 즉 사인 30도분의 뭐는? 4는 사인 45도분의 누구랑 같다? 그래서 바로 X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의외로 쉽죠. 그러니까 저 공식에서 얘들아 뻔하지 않아? 대부분 이 세 개를 두고 문제 푸는 경우는 없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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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결국에는 두 개를 비교해서 나머지 한 개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얘는 보면 얘랑 얘예요.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세 개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이거 구해.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이거 구해. 대부분 이래요, 사인 법칙은. 그래서 얘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8 나오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니까 얘는 답이 x는 뭐가 된다? 4 루트 2. 그래서 찾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럼 얘는요, 왜 얘는 각도를 물어볼 것 같아? 자, 시작. 사인 30도분의 4는 누구랑 같다? 사인 세타분의 3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 뭐 나와요? 8. 따라서 사인 세타는 몇이다? 8분의 3.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이럴 때만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진짜로요? 이게 사인 법칙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 215쪽에 보면요.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현혹되지 마. 이거 X 치세요. 변형에. 나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변형이라고 가르쳐서 난이도를 너무 자체적으로 올려놨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그냥 너네들한테 물어. 지훈이가 대답하면 변형 공식 외운 거야. 자 간다 지훈아. 사인 A는 2R이죠. 너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끝. 그럼 너 B는? C는? 그게 그 삼각함수 변형 공식이 있잖아요. 2번에. 끝.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A 대 B 대 C는 누구 대?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랑 같죠. 근데 2R, 2R, 2R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지우면 A 대 B 대 C는 누구랑 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다. 또 변형의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변형이냐는 거지. 그냥 이 식을 얘들아 그럼 너네들의 대답해봐. 왜 이렇게 굳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공식을 왜 이렇게 바꿀 것 같아? 그냥 쓸 데가 있으니까 ABC 대신에 쓸 데가 있으니까야. ABC 대신에 써야 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올까? 얘들아 우리 소문자라고 쓰는 건 뭐지? 길이지. 대문자로 쓰는 건 뭐지? 그러면 사인, 각, 사인 B, 사인 C, 각의 B가 사인 각의 B가 ABC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사인 30도가 몇이야? 사인 60도는? 사인 90도는? 그럼 결국 길이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대 2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삼각형 그릴 때 마음 편안하게 A가 1이니까 K, B는 루트 3K, C는 2K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변형이 왜 변형이냐면 너가 문제마다 카멜레온처럼 얘를 때로는 양쪽에 사인 각도를 곱해서 이렇게 풀어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길이의 B가 필요할 때는 또 이런 걸 이용해서 길이의 B를 찾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다 여기서 파생된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변형 공식. 야 그러면 사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A는?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그럼 사인 A는 뭐야?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자, 이거 또 있잖아. 변형의 1번에 있잖아. 그럼 선생님, 얘는 또 왜 굳이 또 이렇게 바꿨는지 알아? 내가 문제 내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 이거 제곱 붙일게. 제곱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자, 해볼게. 사인 A 대신에 누구 넣을 것 같아? 제곱하면 뭐지? 2배의 암산. 4R제곱분의 B제곱. 야,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뭐야? 아이씨. 아무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삼각형 결정 문제 때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4R제곱 날라가. 그럼 결국 A제곱은 2B제곱. 그래서 A와 B에 대한 삼각형 길이의 B가 또 나오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형이라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너네들 머릿속에서 지워. 이거는 내가 때로는 문제 풀 때 소문자 A가 필요하면 2R 사인 A를 넣을 때도 있고 사인 A가 필요하면 2R분의 A를 넣을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215쪽에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잖아. 이렇게 나와요. 10번 봐봐. 10번. 219쪽에. 너네들이 말해. A sin A랑 B sin B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너네 뭐 필요해? sin A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sin A 대신에 뭐 넣을래? 그럼 뭐 나오지? 2R분의 A제곱은. sin B 대신에 뭐 필요해? 그럼 없어지니까 A제곱과 B제곱은? 그럼 따라서 A랑 B랑 같은 삼각형. 끝. 답이야 10번 문제. 이해 가세요? 자, 한 문제 앞에 또 풀어볼게. 7번 봐봐, 7번. 7번 봐봐.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근데 얘들아, 지금 사인이 앞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지. 그럼 대문자는 내가 뭐라 그랬지? 각도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삼각형 다 더하면 몇 도야? 그럼 180도를 두 칸, 세 칸, 한 칸 나눠 먹으라는 거야. 180도를 잘게. 그럼 A가 결국 몇을 가져가면 돼? 180도에? 6분의 1을 가져가면 되지. 6분의 2 가져가면 되지. 그럼 6분의 2파이. B는 얼만큼 가져간대? 6분의 3파이. 얘는 몇 칸 가져가면 돼? 그치. 그럼 얘가 결국 3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고 6분의 파이잖아. 뭐가? A 대 B 대 C가. 근데 문제에서 소문자 A 대 B 대 C 구해달래. 아까 소문자 A 대 B 대 C는 뭐랑 같았지? 그럼 A 대신에 누구 넣어? 끝났네. 사인 60도, 사인 90도, 사인 30도, 루트 3 대 2 대 1. 답이야. 7번의 답이. 그러니까 공식은 하나야. 사인 법칙은. 애들이 공식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공식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자, 없어요. 없고. 요거 한번 봐볼게. 12번 한번 가볼까? 12번. 이건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실생활에 엄청 많이 써요. 너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U3 빌딩 높이 어떻게 측정해? 줄자로 측정해? 줄자 떨어뜨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끝 다음 거 이어서 쭉 이을 수 없지. 그럼 63 빌딩은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것 같아? 얘처럼 측정해요. 뭐냐면 U3 빌딩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한 지점을 골라요. 그 지점으로부터 내가 이 U3 빌딩 끝을 바라보고 바닥을 바라봤을 때 결국엔 여기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각도, 두 변의 길이 이런 것들 알면 또 이 공식 코사인 법칙으로 저 별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아마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입니다. 한강의 폭을 어떻게 측정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강 폭이 얼마나 수영해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이 한강 폭도 요걸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2번 한번 봐볼게. 자, 여기에 지금 배가 있어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C야. 그리고 여기 등대가 A 지점에 있대.
그리고 여기에 지금 B라는 지점이 있대. 이렇게 되어 있어.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여기 70도야. 여기 80도고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가 300m고 문제가 어디 구해달래? B에서 C까지 여기 찾아달래. 야, 길이 2개. 길이 2개. 각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 각 2개. 밑에 변 말고 여기 알려줬다고 생각하고 여기 그냥 구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사인 법칙 써볼까? 사인 뭐 분해? 70도 분해 x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사인 70도를 던져주잖아. 너네 사인 70도 모르지? 그거 0.94로 계산해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그럼 얘랑 누구랑 같은지를 써먹어야 되잖아. 누구랑 같아? 선생님 사인 80도는 모르는데 안 알려줬어요. 혼나야겠지. 둘이 더하면 몇 도? 삼각형 내각의 합은? 그럼 여기 자동. 그럼 사인 30도분의 300 쓰면 되겠지. 끝났지. 그럼 사인 30도가 어차피 몇이니까? 그럼 600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0. 그럼 결국엔 6 곱하기 94 정답이지. 저 x값이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코사인 법칙 가볼게. 코사인 법칙. 여기까지 딱 설명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이용한 법칙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결론부터 말해드릴까? 얘는 삼각형 따윈 필요 없어. 이딴 그림 필요 없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가 중요해. 자, 일단 공식부터 써볼게. 내가 하나 써주면 애들이 신기하게 밑에 건 다 대답하더라. 그럼 빨리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자, 그러면 유나가 불러볼게. B제곱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사인 C. 그렇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가 A, B, C를 구하라고 하면 그거랑 관련 없는 문자들로만 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각도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요거 싹 가려볼까요? 꼭 무슨 공식 같죠? 완전 제곱식 같죠? 그렇게 또 쉽게 외우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코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얘는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 있었죠. 자, 코사인 법칙은 3가지인데요. 좀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게요. 한 변 플러스 두각. 저 순서대로 써줄게. 한각 플러스 두 변. 큰일 났다. 사인하고 코사인이랑 어때? 조건이 똑같아. 근데 똑같다고 하겠어요? 물어볼게. 요게 일단 쉬워요. 유나야, 아까 이거 두 변의 한각이면 이 한각은 절대 모면 안 된다 그랬지? 끼인 각이 아니라 그랬지? 코사인은 끼인 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알려줬을 때요. 삼각형 주고 4, 5, 60도 끝. 그래놓고 여기 구하라고 해요. 구해봐. 끝. 한 변과 두 각이었죠. 근데 아까 이 한 변은 절대 어디 있는 거 알려주면 안 되죠? 두 각이 놓여져 있는 변이 아니죠. 얘는 두 변이 놓여져 있는 변을 알려주면 돼요. A, B, C, 30도, 45도, 오, 끝.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요거는 구하라는 데가 조금 무궁무진해요. 근데 대부분 여길 물어봐요. 여기 물어볼 때도 되게 많아. 근데 요거는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봐서 얘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코사인은. 근데 이 3번째는 애들이 웬만하면 쟤랑 안 헷갈려요. 왜냐면 얘는 뭔가 같은 말인데 어디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 얘는 되게 다양해. 단순해요. 끝. 3변의 길이만 알려줬어요. 즉 이렇게 있는데 3, 4, 3, 4, 2 이렇게 갈게요. 끝. 이래 놓고 어디 구하라고 하냐면 각도 구하라고 해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문제 있는지 봐볼게. 맞다. 그리고 잠깐만. 222쪽 봐봐. 또 거기 X 치세요. 코사인 공식의 변형, 법칙의 변형. 외우지 말란 소리죠. 이거 어떻게 나온 것 같아? 너 이거 암산해봤나? 성윤아. 코사인 A 구하고 싶어. 간다? 얘 넘기고 얘 넘어오고 얘로 나누면 돼.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이지. 그걸 누구로 나눠준다? 얘가 넘어가서 얘로 나눴으니까 2BC로. 끝. 그게 이 공식이에요. 아니,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변형은 외우지 마세요. 자꾸 이거 바로 찾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바로 찾지 마시고요. 그냥 이 공식 쓰세요. 그럼 언제든지 실수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괜히 공식 개수만 늘리지 마시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내가 한번 풀려볼게. 풀리나? 자, 14번 봐봐. 변 몇 개 알려줬어요? 2개. 근데 하필 각이 어디예요? 그럼 어디 구하래요? BC 길이를 구해야지 뭔가 구하지 않을까요? 외접원의 반지, 그럼 물어볼게. 외접원의 반지름은 또 누구랑 연관되어 있죠? 사인 법칙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과 코사인을 콜라보레이션 한 거야.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BC부터 먼저 찾아볼게. 시작. BC 길이의 제곱은 불러주세요. 뭐지? 25 더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제가 외우라고 했을 텐데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우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져서 15, 49. BC는? 그렇지. 근데 이 문제가 BC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럼 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최소한 얘 하나를 알아야 얘랑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뭐분의? 뭐는? 이랑 같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사인 120이 누구랑 같죠? 사인 120이 누구랑 같죠? 코사인 30도랑 같아요. 코사인 30도가 몇이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분의 14가 2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다? 루트 3분의 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실제로 아마 3분의 루트 7 루트 3일 거예요. 이해 가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요 18번 봐봐. 딱 좋다. 18번. 18번 빨리 읽어봐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아까 뭐 대 뭐랑 같았죠? 변. A 대 B 대 C랑 같았죠. 그럼 변의 길이가 지금 3 대 5 대 7이라는 거지. 그럼 삼각형 그렸을 때 A, B, C가 있으면 3 대 5 대 7이라는 거야. 선생님. 사인 법칙을 통해서 세변의 길이를 알았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면 무슨 법칙 쓴다? 코사인 법칙. 그래 놓고 어디 구해달래? 선생님, 코사인 B 더하기 C를 어떻게 구하죠? 이과생들만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쉽게 구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모르니까 삼각형 다 더하면 몇 도? 그럼 B 더하기 C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각변환을 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80도 간 다음에 A도만큼 후진했대요. 몇 사부면? 누구 땅? 그래서 물어봤어? 그치. 코사인 A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코사인 A를 찾고 싶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A 맞은편 길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야 코사인 A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 뭐 K제곱은? 뭐 더하기 마이너스 몇? 제곱 곱하기 코사인 K 없어지죠. 다 K제곱 갖고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70 코사인 A는 40, 65. 그럼 코사인 A가 뭐가 나옵니까? 14분의 1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얘가 답이에요. 단지 뭐만 붙여주면 돼요? 그쵸,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쓸래? 사인이요. 근데 뭘 쓸 거야?
A 대 B 대 C 알려줬네?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대 쓸게요. 이런 것들. 이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삼각형 문제 나왔다. 같이 해보자. 이거 지워도 되지? 암산 가능하지? 아니야. 가능해야 돼. 자, 20번 봐봐. 20번. 자, 간다. B 코사인 A는, 얘들아, 이거 우리 마이너스 싫잖아. 반대로 넘겨버려. 뭐 나오지? A 코사인 B에다가 C를 더해달래. 자, 얘들아. 혹시 암산 가능할까? 코사인 A 아까 뭐였었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짱구 굴려봐. 코사인 A. 이 AB? 이 BC 분의 거기다 B를 곱하고 A 곱하 코사인 B 한번 공식을 읊어볼까? 무서운데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우리는 좀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 A니까 BC로 이루어진 식에서 A 뺀 거고, B니까 AC로만 이루어진 식에서 B 뺀 거잖아. 이렇게 자기만의 법칙을 만드셔도 돼요. 저도 머릿속에서 졸라 짱구 굴려요. 보자마자 공식을 아는 게 코사인 A, 그러면 A 빼놓고 나머지 BC 이렇게 가요. 그럼 가볼게. 잘 봐. 샤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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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랄라. 됐죠? 뭐가 꼴배기 싫죠? 2 곱할, 그렇죠. EC가 꼴배기 싫어요. EC. 됐죠? 아이고. 됐죠? 자, 그럼 이쪽 뭐 남아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남고, 여기는 A제곱, 얘까지 더해서. 되죠? 자, 넘길 거 넘겨볼게요. C제곱 넘어오세요. A제곱 넘어오세요. B제곱 넘어가세요. 어허. 무슨 삼각형?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답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오카이? 오카이. 끝이에요. 이제 뒤에 건 또 이제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이 삼각형 넓이를 안 알려준 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거는 그 대신 여러분, 요렇게만 알려주고 갈게요. 그냥 너네 칠판만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배운 애들은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가서. 고3 때까지 총 배우는 삼각형 공식 내가 그때 몇 개라 그랬죠? 7개라 그랬어요. 이렇게 3개밖에 안 돼. 7개라고 했습니다. 한번 7개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사실 잘 봐. 첫 번째. 초등학교시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하나 아시죠? 그쵸? 두 번째. 혹시 요거 아세요? 신발끈? 지금 쓰고 있죠? 신발끈 공식. 그쵸? 세 번째. 헤론의 공식.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건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요거는 내저번.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삼각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초등학교. 우리 신발끈 공식 언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제 중1 때 쓰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일 때 쓰냐고요. 좌표.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쓰죠? 그치, 이건 세변의 길이. 요건 언제 쓰죠? 내저번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의 합을 알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편적인 아마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배우기 전, 2학년에 대수 배우기 전까지는 꼭 써먹어야 되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5, 6, 7이 있어요. 근데 이 5, 6, 7이 너네 5번은 봤어요. 뭐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뭐죠? 이거 무슨 처음 보는 공식이면 안 되는데? 양쪽 변과 무슨 각 알려줬을 때? 끼인 각 알려줄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여기까지가 보통 대부분 아마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알고 있는 넓이 공식들이에요. 물론 헤론의 공식 빼고요. 근데 이제 6번하고 7번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너네들이 대답할 거야. 잘 봐, 아줌마. 너 아까 요거 잘 봐. 요거를 내가 요렇게 할게. 요거 세타 대신에 누구 쓸 거야? 자, 유나가 대답해. 사인 법칙에서 사인 C 대신에 뭐 넣죠?
2R, 2R분의 C. 2R분의 C. 이제 2R분의 C 넣어보세요. 얘죠? 그럼 이쁘게 정리하면 4R분의 ABC. 요게 바로 6번째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그럼 얘는 언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의 길이 할 때. 이거 완전 개꿀팁 아니냐 얘들아? 우리 외신 배우잖아. 지금 이번 단원에. 그래놓고 우리 나중에 가면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나오거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세변의 길이 알면 써먹어도 돼요. 4R분의 ABC. 이건 써먹으셔도 됩니다. 평면좌표에서. 아셨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금 유나가 sin C 대신에 2R분의 C로 바꿨거든요. 그럼 거꾸로 A 대신에 한번 바꿔보세요. A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2R sin A.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죠? 거기다 sin C 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없어지죠. 따라서 정답이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얘도 7번째 뭐?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얘도 언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지훈아, sin A, sin B, sin C 이거랑 항상 밀접하게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뭐 나오지? 길이의 비 나왔지. A 대 B 대 C. 바로 길이의 비 알려줬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4이고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2대 3대 7이다. 2대 3대 1이다. 이렇게 나왔어. 안 되잖아. 삼각형 결정 조건이. 2대 4대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 놓고 갑자기 문제에서 그때 넓이가 21대 이렇게 시작해. 그럼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제곱 16 곱하기 sin A, sin B, sin C가 2대 4대 5지. 그럼 2K, 4K, 5K. 그럼 몇 K? 40K 세제곱이 뭐다? 20이다. 그럼 여기서 K 세제곱이 구해지겠지. 그럼 세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이 7개의 공식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나 세자표 알아. 신발끈. 세변의 길이 안 해? 헤론의 공식. 나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세변의 길이밖에 몰라. 그럼 4R분의 ABC. 근데 나 두 변과 끼인각 알아. 2분의 1 AB sin 세타. 그리고 만약에 내가 sin A 대 sin B 대 sin C 길이의 비를 알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그럼 2R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누구예요? 얘요, 얘. 왜? 얘로부터 지금 얘가 다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제 기본을 알면 자기가 만약에 이 공식을 못 외우겠어. 6번하고 7번을. 그러면 나는 얘만 외워놓고 어떨 때는 얘 대신에 2R분의 C를 넣고 어떨 땐 A 대신에 2R sin A를 넣어서 뭔가 공식을 찾아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오늘까지 선생님하고 조금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사실 이게 9번 만에 대수를 끝낸다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9번의 대수를 그래도 끝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잘 따라와 줬다 라는 의미에서 수고하셨고요. 여기요 마무리 그냥 덮지 마시고 꼭 나중에 어차피 오늘 숙제 없잖아요. 대수 한번 풀어보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갖고 와서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빠진 부분 개념 설명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1대1로 다 개념 설명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우리 방학 시간표 수고하셨습니다. 네.